지난 28일부터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도로와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 360여 건의 재산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충남 서북부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이 사상 최대치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한 수위를 넘을 경우 수문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청양 운곡면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장을 놓고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지렁이 먹이로 활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충남으로 넘겨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지난 28일부터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도로와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 36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31일 오전 기준 충남의 누적 강수량은 평균 98.6mm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계룡 243, 금산 203, 논산 157, 공주 111, 천안 110mm 등입니다. 현재까지 시설 피해 360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천안과 논산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계룡에서는 아파트 54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공주에서는 공산성 주변 외벽 일부가 유실돼 문화재 응급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농작물의 경우 논산과 금산 등 192개 농가 62헥타르 면적에서 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1일부터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특보가 내려지면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산사태 위험 지역은 미리 대피하고 지하도나 둔치 주차장은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가 폭우와 지진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감지하고 도민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충남도는 국비 24억 원을 들여 침수 위험이 큰 저지대나 붕괴 위험이 높은 경사지에 디지털 측정 장비와 상황 전파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먼저 당진과 서산 등 8개 시군에 재해 위험 지역 13곳을 선정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재해 위험 경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충남 서북부 지역 생활 공업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이 사상 최대치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보령댐의 저수율은 69%로 평년의 46.6%를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9월 저수율 74.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전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최근 장마철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려 저수율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보령댐 수위가 높아 가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한 수위를 넘을 경우 수문을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령댐 저수율은 2017년 7월 역대 최저치인 8.3%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청양 운곡면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장을 놓고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지렁이 먹이로 활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창문도 못 열고 있다며 참다 못한 주민들이 단체 시위에 나섰습니다.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군 운곡면 주민 200여 명이 지렁이 농장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손피켓을 든 주민들은 마을길을 행진하며 구호를 외칩니다. 악취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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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3년 전 마을에 지렁이 농장이 들어서고부터 악취가 시작됐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창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데다 농장 가까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악취 초과 등으로 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서 두통이 있거나 구토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수업을 하는데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지도가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 언제까지 학습 활동에 침해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렁이 농장은 지렁이를 이용해 비료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지렁이 먹이로 폐기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분해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처음에 지렁이 농장이라고 해서 악취가 날 줄을 몰랐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면민이 편안하게 일하고 편안하게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그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의정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본연의 청정 청양 문국으로 돌려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청양군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 포집기 추가 설치를 업체와 논의하고 있다며 단속도 수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이제 폐기물이나 또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지금 전에 그 악취 초과한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개선 공고가 내려가 있는 상태고 지금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하고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업체 측은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악취 시설을 밀폐하는 등 자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현재 경기도 평택시로 돼 있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충남으로 넘길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30일 열린 정례회에서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충남 귀속 판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협의회는 해당 매립지는 과거 공유 수면일 때부터 당진과 아산 시민의 삶의 터전이라며 2015년 행정안전부가 지리적 연접성만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법리주의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는 조만간 결의문을 대법원에 보낼 계획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진로융합교육원이 2022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은 예산 442억 원이 투입돼 내포 신도시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 단계로 내년 2월 첫 삽을 떠 2022년 개원할 예정인데요. 교육원에서는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진로 체험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의 진학 지도를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면서 지역의 전세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제도 시행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각각의 이익 실현을 위해 여러 묘수를 짜내면서 법망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는데요. 속전속결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지역의 전세시장은 복잡한 셈법을 풀어내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법 시행 전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까지 보내 명확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자는 건데요. 이 경우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이 한 달 남아 있다면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법 시행 이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면 새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집주인들끼리 전세를 주자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역 커뮤니티의 한 집주인 A씨는 다주택자끼리 전세를 주는 앱이나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상부상조하면 된다. 꼼수는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입자들도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실거주하겠다며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후 전출증명서나 전입증명서를 요구하자는 겁니다. 이번 법안에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청구권제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 시행 전부터 전세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빠른 법안 처리에 앞서 법안 자체의 정교함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고용을 늘리고 복지 환경 조성에 힘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충남도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8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자격은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대비 고용률이 10% 증가하거나 5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기업입니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근로환경 개선금 2천만 원과 세무조사 3년 유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0년부터 기업 98곳을 고용 우수기업에 선정했으며 올해는 11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연말까지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기준은 재산 1억 1,8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50%로 각각 완화됐습니다. 또 재지원 제한 기한을 폐지하고 금융재산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단 금융재산 기준 500만 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접수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서산시와 서산경찰서가 스쿨존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알림판을 부착합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가로 10cm, 세로 20cm의 형광 반사지로 제작됐는데요. 특히 어두운 심야 시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림판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다음 달 안에 스쿨존 500곳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예산 내포 보부상촌이 8월 1일부터 충남 주민에게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근 개장한 내포 보부상촌은 국내 최초 보부상을 주제로 체험활동과 먹거리,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는 테마마을입니다. 예산군은 내포 보부상촌을 예당호 출렁다리, 황새공원 등과 함께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합덕 공영주차타워를 석 달 동안 무료로 개방합니다. 2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타워는 8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10월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시는 터미널과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마련되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줄어들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양군 정산면 농촌체험휴양마을위원회가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소나무가 들려주는 숲속 이야기라는 주제로 주민들은 폭염과 장마로 지친 마음을 달래며 음악회를 즐겼는데요. 거리두기 수칙을 따르며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주민세를 활용한 동네 자치 사업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마련한 문화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홍성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홍성사랑 상품권은 7월 한 달 동안 14억 원 판매됐습니다. 가맹점도 확대되는 추세로 현재 2,100여 곳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특별 할인은 12월 31일까지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청양 지역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한 유충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양군은 지역에 공급되는 보령댐과 대청댐 광역 상수도망을 검사한 결과 유충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배수지 3곳을 대상으로 유충 검사를 실시하고 환기구와 방충망을 점검했습니다. 또 곤충 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한 구멍을 메우는 등 시설물을 보강했습니다.